예, 산업건설위원회 이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시 로컬푸드 사업 문제점과 관련하여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인 산업환경국장님 자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본 의원도 아무런 원고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은 원고나 사전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평범한 상식을 가진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자, 지금 평택시 로컬푸드 신대동 매장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현재 상황은 이제 신임 새로운 기찬서 사장의 주축으로 된 조합이 지금 운영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좀 표현을 해주십시오. 회사 법인은 기찬서 등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아니, 현재 정확한 법인 영농법인이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신대 로컬푸드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가 기찬서. 예. 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운영이 되고 있다. 네. 언제 인수가 된 겁니까 그게? 이 금년도 5월 정도 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 승인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부장님께서는요? 당초에 이제 3월이 되고요. 당초에 승인을 할 적에 13년도 이제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이제 직원들이 알고서 이제 승계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도에서 이제 지적사항이 그게 도 승인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도의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 승인 사항이라고 알고 계신 지가 언제였었죠? 도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오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과에서 이제 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장님? 승인 사항이라는 것도요. 감사부서도 예. 나중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 지적이 있으면은 진행을 정지를 시키고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현재는 이제 법인 승인 절차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협동조합 승인이 돼서 거기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운영을 인수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인정을 받아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은 물론 사전 필증이 교부 받아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설립을 법원에 제출을 해서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법규에 사업자 등록증 인허가 문제를 다 취득을 해야만이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게 맞나요? 그 절차는 등기부등본이나 법원의 절차는 지금 현재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일반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제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에 이제 추후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운영을 하던 법적 절차를 어겼건 어기지 않았건 사실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진정으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주인이 되셔서 운영해야 될 그 로켓푸드가 매장이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이 작금의 상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충분히 저희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이제 그 과정을 인지를 하면서 이제
뭐 로컬푸드 의미가 생산자가 직거래 장소를 터주면 소비자를 만나서 물건을 직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방법을 위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새로운 방법이 지금 개진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도 개선을 해서 저희가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16년도 2월 달 그 전부터 이제 신대동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셨던 대표는 본인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 부서에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정도에 공식 문서를 접수를 해서 사업 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인수가 되기까지 한 1년이나 2, 3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었나요, 로컬푸드가? 과정 중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은 계속 되고 있었고요. 아니, 자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봐 주십시오. 그 이제 4월부터 이제 그 기찬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임원진과 윤광섭, 제가 알기로는 윤광섭 대표가 관여해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윤광섭 씨는 그 기존에 하던 법인의 대표, 그 법인은 더 이상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뭡니까 그러면? 인수인계 절차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뭐 축산 매장이라든가 계속 운영이 됐다는 걸 듣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당 부서 로컬푸드 우리 시의 팀이 직원이 3명인가 이렇게 있죠, 그죠? 예. 지금 거기 우리 저 시민의 혈세가 지금 들어간 돈이 한 1억 8,8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죠? 시설 보조금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간 곳에는 우리 시에서도 지도 감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개인 사업자 저희가 이제 위촉은 했지만 개인 법인이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의 권한은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 감독이 적절히 이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우리 저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뭐 우여곡절도 많았고 이제 의원님께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비공식적으로도 담당 부서 또는 국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 전달을 저는 했습니다. 네. 빨리 정상적인 그 절차와 방법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충분히 상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지금 오늘의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동안 그 의원님께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유감스러움을 표현하고요. 하여튼 향후에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뭐 농민을 생산자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면 누구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6년 4월 달에 운영하던 법인이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기 힘들어서 내용은 모르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더 이상 적자를 감내기 힘들어서 운영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건 한 1년 몇 개월 동안을 흐르면서 평택시에서 취한 행동은 뭐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이 로컬푸드 매장을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못한다고 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납품을 하던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관련 농민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까지가 미수금이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윤광섭 전 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당시에 각종 혼란을 겪었던 관련 농민들께서는 그 미수금 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로컬푸드 매장을 문을 닫을 것이냐 열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구조적인 사항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자 제가 이제 컨트롤을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생산자로부터 물건이 매장으로 들어가면 매장에서 이제 그 로컬푸드 구조가 그 판매를 기점으로 해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생산자와 농민들의 그 괴리 의견이 내가 납품했는데 실제적으로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에서 이제 거래점표가 없이 들어가면서 판매된 금액이 결제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관계자가 결제를 해서 주는데 거기에 미수금이 발생된 거는 지금에 드러난 것 같고요. 그 공간 초입에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찬소 그 사장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 전에 이제 미수금이 있던 거를 이제 채무를 일부 이행을 하고 있고 그 부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고 그랬는데 150만 원이면은 10만 원 주면 그게 채무 변제입니까? 네? 물론 그 채무 변제는 당사자들 간에 알아서 하니까 저희가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관여할 권한은 없고. 예. 자, 그러면은 2016년 4월 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간 1년여간 동안에 그런 사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당사자 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방치를 하고 있었나요? 방치 사항은 아니고 이제 그 농민단체하고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대두돼 가지고 이번 이제 비상위원회도 구성이 되는 상황도 그 얘기는 지금 얘기고요. 예. 그 전부터 일어났던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의 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끌어오면서 의원님과의 이제 여러 가지 밖에서 문제됐던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불구하고 제가 지정을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의사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진 건 전혀 없었습니다. 또려 역방향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본 의원의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본인의 판단에 틀리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 팀 농업정책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농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피눈물을 흘릴 때 과연 농민 우리 로컬푸드 팀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 이제 개인의 그 농업법인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려움을. 글쎄 행정 지도를 못했다고요? 자, 그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민간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더 이상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을 할 수 없었다. 자,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했죠.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문제가 돼서 그 매장은 문제 있는 매장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건 맞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협조를 해서 자, 그렇게 문제가 돼 있는 매장에 계속 정부 보조금을 갖다 쏟아붓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이제 2016년도에도 계속 홍보비 포장재로 이제 들어갔었어요. 지금 국장님 물론 이렇게 보니까는 과장님 정결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네. 국장님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2016년도 4월 달에 이미 벌써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 사항이고 각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많다는 걸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건요. 그럼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한테 그런 상황을 동향 보고를 안 합니까? 현재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농민들이 납품하면서 지원해드려야 될 게 이제 포장재 이쪽으로다가 이제 비용을 더 지원해줘야 타 지역들은 이제 형평이 담당 맞지 않는 부서에서 특정 단체를 굳이 고집을 하고 가는 이유가 뭔가를 제가 또 이제 면밀히 펼쳐 보니까는 사고가 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 보조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특정 단체 특정인한테. 그러니까 지금도 그 특정인을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대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곳에다가 지금 못한다고 손을 들고 미수금이 지급이 못해가지고서 농민들한테는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뜨린 곳에다가 어떻게 정부 보조금을 또 갖다가 투입을 시켜가지고서 또 한다는 게 도대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이 정신 상태를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거기다가 정부 보조금을 시민의 혈세를 갖다 꼬라박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제 당초의 목표는 이제 생산자하고 그 이제 로컬푸드의 본래의 개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보조 지원 사업을 해서 시설비를 지원했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자, 그 되는 진행이 거니까. 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그 매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진행자가 운영자가 못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왜 진행자가 지저까지 운행자가 왜 못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뜻은 뭐 일단은 시가 로컬푸드를 지향을 했고 농민들과의 이제 그러한 로컬푸드의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끌으려고 노력을 그런 했다는 것은 이제 상황. 표면적인 얘기고 예. 정부 보조 사업이 들어간 거는 5년 동안 끝을 내야 되죠. 보조금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 간에 5년 동안은 끌고 가야 되겠죠. 사실 담당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농민을 위하는 길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번에 조례도 통과 주셨고 아니 지금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자 지금 조례는 나중 얘기고 그거는 자 원인부터 철저히 분석을 해야만이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인에 대한 거를 이제 자 우리 그럼 시에서 로컬푸드의 문제점이 뭐고 원인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한번 답변을 해봐 주세요. 그거에 대한 것은 생산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하고 그 소중한 농민들의 피와 땀이 맺혀진 농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면서 일단은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매장에 거래점표가 구성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물건을 로컬푸드 개념에서 주장했듯이 생산자가 그 소중하게 만들어서 매대에다 갖다가 상품을 진열하고 가격을 붙여서 한 상태에서 팔리고 나와서 카운터에 계산이 되고 나면 그것이 이제 입고가 잡혀서 거기에서 결제를 해주는 구조에서 매장의 주체들이 이제 운영되면서 그 안에 들어간 이제 로스라든가 손실이 나왔던 상황이 생산자 단체에서 목소리가 커졌었고 그게 현실적으로 사고가 나면서 사고 난 주체들 중에서 이제 결제되는 현재 나온 상황하고 외부 농민단체들하고의 괴리 현상에서 지금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장님 농민들이 신대 매장에 물건을 오이 10박스를 납품을 했는데 2박스만 팔려서 2박스만 결제를 받고 8박스는 없어졌어요. 그죠? 자,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 그 1년에 한 번씩 교육하죠. 지금 벌써 교육도 벌써 관련돼 가지고서 1,100만 원씩 매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할 때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우리 매장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거기 구성원들한테 다 충분히 숙지가 됐더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내 물건이 가서 제대로 입고가 돼서 제대로 팔려서 아니면 반품된 게 몇 개인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구조 더군다나 민간인이 그렇다고 본인이 책임지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네. 우리 공무원이 로컬 푸드팀이 직원이 3명이에요. 매장 꼴랑 그거 하나입니다. 직원 3명이서 그 매장 하나 관리를 못합니까 그래고? 이제 개인 법인이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문제점은 있는데요. 하여튼 제도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지적하시는 거 자 지금 알고 제도 있고요. 개선도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는 방법을 개선해서 그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는 주체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현장을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 회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그 로컬푸드 매장을 열면서 매년 이제 그 로컬푸드 신규 납품자 그다음에 기존 납품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받고 로컬푸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도대체 교육을 뭘 한 겁니까? 나 어저께 그 자료를 계속 보면서 도대체가 이게 평택시가 이게 농업정책과가 이게 존재 이유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직도 지금 농민들의 거기에 납품한 대다수의 우리 그냥 영농에만 종사하신 분들은 아직도 이 신대동 로컬푸드 매장이 평택시에서 해놓은 건 줄 알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설마 아니 내가 납품하면 돈 안 주면은 평택시에서 돈 주겠지. 누가 내 돈 떼먹을까? 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럼 애초에 손을 긋던지 평택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다. 그럼 1년에 수천원씩 들여가지고 교육 훈련시킬 때 도대체 뭐란 겁니까? 예? 그것도 감사과 시켜서 철저하게 조사 좀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게 교육을 뭐란 건지. 아니 보조금은 뭐 빼먹는 놈이 임자입니까? 예? 자, 좋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본 의원은 사퇴하라고 의회 앞에 이제 프랭카드가 붙었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농업 관련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너는 사퇴하라. 특히 로컬 푸드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퇴하라고 해서 프랭카드가 붙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관련 이익단체에서 아니면 관련된 주민들께서 뭐 왜곡된 보도를 보셨건 정상적인 보도를 보셨던 간에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관련 공무원이 해당 단체에 전화를 걸어서 이름을 빌려주십시오. 프랑카드에 거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그랬다면은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의 심각성은 제가 뭐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조치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저희 실무국장으로서 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증을 아직 못 하셨어요? 그럼 제가 입증을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도 방영입자 다 나왔는데 제가 입증을 해드려야 됩니까, 그거? 아마 평택시 역사일의 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과연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누가 되지 않고 전체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의 누가 되지 않을까. 특정인의 이런 돌발 행동을 가지고서 제가 문제화시키는 것은 전체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그래서 인간사회에서 넘지 말아야 될 아무리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어떻게 국장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여튼 뭐 아니죠? 국장님이 시키신 거? 로컬푸드로 인해서 제 부수장으로서 그러한 관계가 발생됐다는 데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개선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 운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조례 통과되면 된 사항을 가지고 법인 구성이라든가 앞으로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은 그 농민단체하고 전체 뭐 농협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서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곤욕을 치르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농업이 특히 로컬푸드 크게는 농업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제가 그 몇 개 안 되는 관련 서류를 들여다보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참 어저께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과연 공식석상에서 오픈을 시켜서 발언을 해야 되는지. 아마 평택시 역사 이래로 관련 간부 공무원이 시의원 의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위를 감독을 했다는 거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제가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잘못하거나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에 관련 당사자들이 저를 비판하고 그건 제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공직에 계신 분이 선봉에 서가지고서 저도 설마니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빌려준 단체 회장님과 임원진들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관련 공무원이 이렇게 이름 좀 쓰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안 빌려주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담당 부서 책임자라면 저는 그 즉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서 끌고 오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여튼 먼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나눠주신 상황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은 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사실을 입증을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자강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저희 이것보다 더 큰 이슈인 이제 브레인시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경황이 없으실 텐데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또 진료에 대해서 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비록 거기에 관련된 인원을 적을지 모르지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시정 질의를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는 의원은 아직도 제가 해야 될 얘기는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법기관에까지 의뢰하고 싶은 생각이 그 충동을 억누르느냐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얼마 전 지금도 우리 의회하고 그 주민들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어요. 저도 그런 충동이 느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그 1년 반 동안을 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접해보면서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장님한테 왜곡된 보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관련된 보고를 못 받으신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국장 또 실무부서에다가 여러 차례 얘기하고 또 업무 보고라든지 많이 지적해 준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2013년도에 로컬푸드 매장이 개정된 이후에 운영상의 문제점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서로 간에 쌍방이 소송도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그 잘못된 거에 대한 원인 규명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 사항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새롭게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하는 기찬서 그 조합장님도 제 방에 와서 이제 접견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사항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 이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의 지금 본질을 지금 입혀가고 계신데 정상적인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답변을 좀 해봐 주시죠. 그거를 보고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산자 관련 농가와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접견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저도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종지부를 좀 찍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올 4월 달에 기찬서를 님을 대표로 하시는 그 단체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그 피해 농민들의 그 단체에서 시장님 면담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는 아직까지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공식적으로 온 거는 그 이해 당사자가 외국 출장 가기 전날 그 이틀 전에 아마 그 메시지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니까 외국 출장인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이랑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얘기가 안 되면 하자. 물론 맞아요. 물론 다른 큰 현안 이슈도 많이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로컬 푸드와 관련되신 농민들은 자기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비록 인원이 수십 명, 뭐 100명 미만이지만은 그분들을 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그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비서실에 PR 한번 필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구급 말단 직원이 하는 거나 우리 국장님이 행위를 하시는 거나 시장님이 하시는 거나 평택시를 대표해서 하는 건 동일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관계 공무원이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는 식의 그런 시위를 하는데 명의를 도용해 달라고 참 그것도 간부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실행에 옮겼어요. 그 얼마나 용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걸라요.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어요? 감사과에서도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감사과에서 별도 문제 그 평택시에서 승인한 내용은 경기도 승인사항이라고 이제 검토한 거는 오래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쏙 빼놓고 그냥 우리 저 시장님 불편하신 내용은 쏙 빼고 그냥 우리 시장님 감사과에서 뭐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상관없고 시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면 감사과에서도 아마 그 내용도 적시를 해서 보고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 보고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 못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내용은 제가 못 받으셨어요? 예, 정말로 못 받았습니다. 자,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관련 단체에서 우리 의회 앞에 플랜카드를 걸고 시위를 할 때 분명히 동양이 우리 시장님한테 그건 보고 받으셨죠? 예, 그거는 뭐 그것만 보고 받으신 거죠. 예, 예. 그 저는 우리 시장님이 시킨 줄 알았죠. 예? 이병배 사퇴라고 관련 계장한테 지시 내려가지고 플랜카드 걸고 농민들 동원해가지고서 시위하라고 시킨 줄 알았다고요, 저는요. 저도 업무 추진하면서 나로 인해서 프랭카드가 지금 여러 군데가 붙어 있는데 좋은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에서 그냥 제가 그거 그냥 예. 훈장 다른 거라 생각하세요. 저도 마음속으로 야 훈장 하나 달았다. 내가 의정 활동 열심히 해서 모르겠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저 소생은 그냥 훈장 하나 시원하게 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담당 계장은 우리 평택시를 대변해서 이제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평택시 전체를 생각해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담당 팀장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 관여됐던 사항이 아니고 중간에 와서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아마 담당 팀장이나 그 직원 2명들도 기존에 문제 있던 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로컬 푸드와 관련해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인데 또 단체 간의 이해관계 또 새로운 뭐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잘 되기를 아마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아마 양쪽 단체의 의견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장님, 관련 부서에 지시한 내용은 시장님 이제 다시 한번 제 이제 시정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시면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알고 계신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
그 담당 로컬 푸드 팀에서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는 저도 잘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는 그 관련자들의 제가 쭉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정확히 상황을 인식을 하고 올바른 길로 갔습니다. 일단 사고가 생겼으면은 정상적인 업무는 스톱을 시키고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자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본 의원은 다른 방법, 뭘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관련 부서에서 정상적인 보고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관련 그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하고 얘기할 때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됐냐 확인을 했는데 그때마다 보고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기 조례 그 심의회 때도 좀 양 당사자 국장님들께서 불편한 자리까지 연출이 됐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나는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른다. 참 본의원으로서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제 보고를 못 받았던 사항은 우리 공직자가 단체를 동원해서 그런 프랜카드를 단다든지 그런 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은 거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에서는 뭐 농협하고 MOU 체결해서 6개 중에서 4개가 동의를 했고, 또 팽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 또 가수조합에서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난색을 표한다든지 그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프랜카드라든지 특정 단체를 동원해서 그런 거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4개 농협에서 동의했다고 그렇게 보고 받으셨어요? 뭐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냥 추진되고 있다. 그냥 네. 대화 중이다만 받으신 거죠. 네. 아까 된 건 아닙니다. 지금 4개 농협 중에서도 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넣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시킬 것인가는 이제 우리 시장님의 능력이시겠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으로 좀 보고를 좀 받아주십시오. 자지. 예? 제가 일일이 그때마다 시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거 조치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들에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곡된 잘못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내린 지시가 과연 이게 정상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피해 농민 40명이 경찰에 고소를 해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요? 도종을 붙여가지고서 피해 금액, 청구 금액 5,800만 원 전액 변제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1억 8천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시에서는 그건 당사자들 간의 문제니까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죠. 그 1억 8천을 변제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그거를 떠넘겨서 네가 변제를 해라. 이거는 아니죠. 물론 그거는 제 주장일 뿐입니다. 그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나머지 40명이 소송하신 분들은 경찰 사법기관에 고소하신 분들은 청구 금액 전액 변상을 받기로 하고 고소 취하를 하신 모양이에요. 이병배 의원님, 네, 시간이 네, 다 되어갑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것도 시장님 보고 못 받으셨죠? 뭐 일부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변제되는 것은 이제 보고 받았고요. 그건 다만 보고 받으셨어요? 2016년도에 벌어진 금액, 그다음에 그 전에도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해보니 이제 1억 8천 정도가 총액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만간에 생산자 협동조합 이분들하고 그 공개 토론을 좀 해서 그때 시간 되시면 의원님도 좀 공개 참여를 토론은 시켜서 제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제가 자리를 만들 거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공장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시정 질의가 끝난 후에 제일 먼저 해주실 일이 로컬푸드 매장과 관련해서 정확한 보고를 새로 받아가셔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대안을 우리 신문지를 통해서 오늘 의회를 제출해 주십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락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통령 의원님 그리고 정상근 부시장님과 공대방 시장님, 1년여 동안 농민들이 피땀 흘려 내 자식처럼 애기중지 키워나 돈 만든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적기에 대금을 받지 못하며 농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제약받는다는 게 얼마나 혐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로컬푸드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철저하고 또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님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고덕산업단지, LG 진위 2산업단지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